안녕하세요, 타민입니다. 자, 오늘은 워렌 버핏의 영원한 깐부죠. 찰리 먼거가 보여준 희한한 주식 매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찰리 먼거는 주식 투자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물이죠. 워렌 버핏의 영원한 동반자 역할을 하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성공을 이뤄냈는데, 이 찰리 먼거가 본인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도 있습니다. 데일리 저널이라는 회사인데, 근데 찰리 먼거가 투자자로서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뭐라고? 네, 맞아요. 찰리 먼거는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정말 주식 매매를 잘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진짜 좋은 주식이 싸졌을 때를 노려서 사고, 그 외에는 주식들을 잘 건드리지 않아요. 남는 시간에 그럼 골프나 치나? 어쨌든 이렇게 주식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찰리 먼거가 움직인다? 그럼 주식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가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먼거가 처음으로 알리바바를 매수했죠. 2014년 한국의 포스코를 매도한 이후로 처음 주식 매매를 한 겁니다. 먼거는 2021년 1분기, 3분기, 4분기에 걸쳐서 알리바바 주식을 꾸준히 샀어요. 그래서 다들 먼거가 다음 대박 주식을 찾았구나, 역시 중국에 투자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가 갑자기 뜬금포가 터집니다. 먼거가 올해 1분기에 알리바바 주식의 50%를 팔아버렸어요. 아니, 이 할아버지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찰리 먼거의 이 결정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했습니다. 알리바바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주식을 팔아서 손해를 실현시킨 다음에 세금을 줄이려고 하나, 아니면 중국의 정부나 사회적 문제들 때문에 아예 발 빼려는 건가? 다양한 추측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탐정놀이를 해볼까요? 크게 두 가지 힌트를 통해서 왜 찰리 먼거가 알리바바를 팔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힌트는 이번 2분기 13F 문서입니다. 13F는 매 분기마다 대형 펀드 매니저들의 주식 매매 기록을 보여주는 문서인데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예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어쨌든 그러면 찰리 먼거의 이번 2분기 매매 기록은 뭐였냐? 없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아니,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알리바바 주식을 아예 싹 다 정리한 게 아니고 남아있는 50%의 주식을 더 안 팔고 그냥 남겨뒀는데, 그럼 1분기에는 왜 판 거지? 자, 다음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바로 찰리 먼거가 올해 2월쯤에 한 인터뷰입니다. 한 주주가 나는 중국을 도저히 못 믿겠다, 회계도 조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언제라도 내 주식이 중국 정부에 의해서 막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너는 그렇게 중국 기업들에 투자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나라고 지난 30년 동안 급속도로 현대화되었다. 이런 중국에서 내가 괜찮은 회사를 찾으면 미국에서 비슷한 회사보다 주가가 훨씬 싸다. 비슷한 기업을 더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중국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근데 제가 이 인터뷰를 언제 했다 그랬죠? 정확히 올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찰리 먼거가 알리바바 주식을 50% 팔았던 1분기 중반이죠. 아니, 이렇게 중국에 대한 투자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중국 주식을 이렇게 많이 팔았다고? 뭔가 알리바바를 팔고 싶어하는 사람의 말투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왜 판 걸까요? 뭐 제가 찰리 먼거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먼거가 2분기에 아무 주식 매매를 안 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중국을 호의적으로 생각한다는 점, 이 두 가지의 힌트를 통해서 추측을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먼거가 알리바바를 판 이유는 올해 내야 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세금 보고를 할 때 주식 양도세도 내는데, 이걸 계산할 때 내가 한 해 동안 주식으로 실현시킨 수익과 손해금을 합쳐요. 그래서 수익이 손해보다 많으면 그만큼에 대한 세금을 내고, 손해가 더 많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찰리 먼거가 그러니까 머리를 좀 쓴 거죠. 알리바바 주식이 2021년 고점 대비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이 주식들을 팔아버리면 그만큼의 손해금을 실현시켰으니까 나중에 세금 보고할 때 실현된 수익에 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먼거가 올해 1분기에 판 주식 수가 30만 2,600개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작년 1분기, 3분기에 각각 매수한 주식 수를 합쳐볼게요. 30만 2,600개입니다. 똑같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더 깊숙이 파봅시다. 알리바바의 주가 차트를 보면 2021년 새해부터 연말까지 강 쭉 떨어졌어요. 고점 260불대에서 110불, 120불 언저리까지 떨어지면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죠. 4분기에는 정말 주가가 바닥을 찍었는데, 가치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잘하는 게 하나 있죠. 네, 맞아요. 주식을 더 사는 겁니다. 그래서 먼거는 4분기에 알리바바 주식을 30만 개를 더 샀어요. 그리고 아마 이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많이 사서 평단가를 낮추고 떨어지기 전에 사놨던 주식들은 팔아서 손해를 실현시켜서 나중에 세금이나 줄여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찰리 먼거는 올해 세금 보고를 할 때 2021년 1분기, 3분기에 샀던 주식 매수가와 올해 1분기에 주식 매도가의 차이만큼 세금을 줄이는 데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 거의 반토막 손실이 났으니까 세금은 꽤나 줄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찰리 먼거가 알리바바 주식의 일부를 1년 만에 반토막 되는 가격으로 팔아서 손해를 본 건 맞다. 근데 그 손해를 오히려 올해 세금 보고할 때 얻는 이득으로 조금 줄이고, 단기적으로는 더 낮은 평단가로 4분기에 매수한 주식들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거가 알리바바를 장기적으로 들고 있을 생각이라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좋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먼거는 알리바바를 여전히 좋게 보고 오래 들고 있을 것 같네요. 중국에 여전히 계속 배팅하겠다는 건데 과연 이게 맞을까요? 먼거가 유독 버핏보다 중국을 좋아한단 말이죠. 물론 먼거 말대로 주가가 싸서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미국 기업보다 리스크가 큰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찰리 먼거가 알리바바 주식을 왜 팔았는지 한번 추리 게임을 해봤는데요. 이걸 보고 여러분이 뭐 알리바바 주식이나 중국 주식을 사던 말던 그건 본인의 판단이겠죠. 근데 어떤 결정을 내리던 충분히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찰리 먼거가 샀다고 그냥 나도 막 따라서 사지 말고 내가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나만의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